아니, 내가 분명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녹화가 갑자기 꺼졌어. 다시 할게요. 자, 신앙로 개척은 유럽에서 시작이 돼. 이거는 신앙로 개척의 배경인데 왜 신앙로 개척이 시작됐냐? 첫 번째는 동방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특히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동방 견문록을 썼어. 나 원에 다녀온 여행기를 썼는데 이게 유럽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은 동양에 대한 호기심 진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특히 이미 십자군 전쟁 이후에 비단이나 도자기는 쓰고 있었단 말이야. 인기가 많은데 겁나 비싸. 왜냐면 중간 다리로 건너오니까 엄청 비싸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가서 직접 교역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유를 보면요. 기술이 발전을 했어. 지도, 나침반, 그 다음에 배 만드는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이러한 기술적인 이유로도 신항로 개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탐험가들이 신항로 개척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여기 아프리카를 갔다가 여기 아프리카 갔다가 인도 갔다가 여기 아메리카도 갔다가 전 세계 일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메리카 이름이 왜 아메리카일까? 사실 여기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갔는데 콜럼버스는 그때 여기가 아메리카인 줄 몰랐어. 그냥 원래 아는 대륙인 줄 알았어. 인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거든. 인도 사람이다 해서. 근데 나중에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다시 여기 가보니까 여기가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이구나. 그러면 내 이름 따서 이름을 붙여야겠다 해가지고 아메리카가 됐다는 썰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신항로 개척에 앞장선 나라는 영국이랑 프랑스가 아니라 의외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다고 했어.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지원으로 아시아로 가는 길, 신항로가 개척이 되게 된다. 특히 아까 말한 이 콜럼버스도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사람이었고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마젤란도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 이후로 에스파냐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신항로 개척이 된 이후에서 이제 무역의 중심지는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이 되는 거지. 자, 이 지도를 보면 지중해는 여기잖아.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 여기가 지중해인데 대서양은 지중해보다 훨씬 더 크지. 그리고 그 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가 대서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대서양으로 이어가고 특히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이렇게 교류하는 삼각 무역의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 아메리카에는 광산이 많아, 광물. 그래서 이 은을 다 유럽으로 갖고 와. 은을 유럽으로 갖고 와. 그러면 광산에서 이러려면 노예가 필요하지. 이 노예는 어디 노예를 쓰냐? 아프리카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데려다가 일을 시켜. 그리고 유럽은 이거를 무기나 물품 같은 걸 만들어서 강제로 아프리카에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유럽이 개이득인 무역 형태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을 이동시켰다 해가지고요. 아프리카 특히 노예들 아프리카 노예들을 이용했다 해서 슬픈 현실로 이거를 노예무역이다. 아프리카 노예무역이다 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후에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순서대로 가는 거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도 결국엔 아시아로 진출을 하고 이때 중국은 뭐 명나라, 일본은 에두막, 뭐
그 다음 한국은 조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였죠. 자, 근데 이때의 화폐는 뭘까? 은이야. 은인데 어떤 은이냐? 아메리카에서 그 아메리카 광산에서 나온 은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은이 이 당시에 화폐로 사용되고 있고 이 은이 다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있잖아. 그러면서 은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럽의 물가가 크게 흐르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유럽의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옥수수, 감자, 카카오, 사탕수수 같은 것들이 유럽에 새롭게 전해진 식량이다라고 보면 돼요. 엄청나게 유럽 사람들의 생활을 바꿨겠지. 또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문명도 바뀌었거든. 원래 멕시코에는 아스테카 문명이라는 게 있었고요. 잉카 문명이라는 것도 있었어. 특히 그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쪽에. 근데 이거를 다 파괴하는 거죠, 유럽인들이. 그림을 보면 이 에스파냐 사람들이 문명을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식민지배한 거지. 주로 얘네한테 강제로 일을 시키고 광산에서 금캐라고 하고 그렇겠죠. 가혹한 노동을 시켰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의 전염병이 그 아메리카에 이게 되면서 아메리카 사람들이 이때 많이 죽어요. 일을 겁나 많이 하고 병 걸리니까 다 죽어.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많이 줄었겠지. 그럼 이럴 사람 없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아프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동원하겠다. 그래서 이걸 노예 무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인구가 줄고 성비가 불균형이죠. 왜? 남자들은 다 팔려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지. 이런 배에다가 아프리카 사람들 다 태우고 유럽으로 갔다는 거죠. 진짜 불쌍하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신학로 개척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 특히 이제 이렇게 문화가 융합된 모습, 브라질인데 아프리카 문화가 들어간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아직도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에는 유럽의 농사 그 풍습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생태계, 자연 환경의 파괴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신학로 개척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